잘 나오는군요. 통신 확인. 통신 확인하면서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또 시간, 오늘 오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이거 하고 이제 또 맛있는 점심 먹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끝내고서 이거를 이제 보는 거는 그거는 좀 연결하기 이제 어렵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지도학습 알고리즘하고 이런 전처리들이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인가가 먼저 전개가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어떤 전처리를 어떤 알고리즘에서 언제 어떻게 왜 쓰는가 이게 인제 그 제일 중요한 그 관점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있고 지금 이제 코드가 인제 한번 좀 제시가 되고 나서 이 지금 뒤처리하는 중이에요. 코드를 그 제시하는 것과 그 코드를 이제 교재에서 인제 살펴보실 수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고 인제 살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제시가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교재를 드린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 코드 자체의 구성은 교재랑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그 제가 생각하기엔 더 적절한 어떤 그 전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제 데이터 변화를 적용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테스트가 민맥스 같은 경우에는 영일 범위가 인제 아닌 것이 인제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것과 인제 연관이 있는 내용이 인제 무엇이냐면 인제 독립동일분포 이제 가정인 거죠. 근데 독립동일분포 가정을 해도 그러면 이 훈련 시점의 데이터랑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평균과 편차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유사하기를 기대하는 거고 가정하는 거죠. 여기서 인제 가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가정은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부터는 출발을 해야 되니까는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제 그런 가정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제 교재에서는 이런 그 IID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인제 반드시 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인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 그래도 이제 금융권에서 인제 많이 와 주시는데 이제 저번에 인제 상의 주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 이제 비포 애프터인데 이게 뭘까요? 뭘 비포 애프터로 한 걸까요? 코로나죠, 코로나. 그 저번에 그 어느 은행이었지? 근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와 주신 분이 이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랑 이후의 데이터 그리고 인제 지금 2023년 이후로는 이제 포스트죠. 이 세 구간의 데이터를 합쳐 가지고 모형을 이제 훈련시켰는데 잘 안 되더라.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유명한 이제 유튜버 이제 슈카월드의 그 빈번하게 이제 등장했던 이제 주제인데 그 뉴욕이나 인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인제 도시가 그 비즈니스가 발달했잖아요. 뭐 뉴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거기서 상업용 부동산이 망한다? 아 생각하기 어려웠죠. 그죠? 비포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뉴욕의 부동산이 그 가격이 떨어져? 하하하하 웃을 그런 얘기였죠. 근데 코로나 같은 게 터지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아무도 못 나와. 그죠? 그래서 인제 이때는 그렇다 쳐. 오케이. 코로나 3 년은 그렇다 치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 포스트가 비포냐? 아니죠.
왜냐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맛을 봐 버린 거죠, 미국은. 근데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미국은 그 우리 그 안 그래도 여기 그 대전의 연구소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강의에. 오프라인 강의에 막 이렇게 짐 싸 가지고 막 출장을 오세요. 또 인제 기상청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은 이제 지방에 일부러 이제 배치를 하잖아요. 그 균형 발전 이런 이슈 때문에. 균형 발전을 하긴 해야죠. 근데 어쨌든 그 이제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 이제 출장을 오시는데 그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그 미국에서는 그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하는 게 일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뉴저지에서 뭐 뉴욕 뭐 이렇게 하면 걔네는 막 거의 뭐 줄을 넘나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는 "서울 대전 출퇴근 한다."라고 하면 "아 그걸 어떻게 하세요?" 뭐 "하루에 막 두세 시간씩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땅이 큰 나라들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중국도 될 수 있고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 뭐 브라질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나라들은 그냥 뭐 두세 시간이면은 그냥 통상적인 시간이죠. 그냥 늘상 이제 통상적으로 뭐 어디 좀 간다 하면은 뭐 5시간. 명절 저기 뭐 한 수천 킬로미터 뭐 이동하기 뭐 이런 거는 일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원격 근무라고 하는 거를 맛을 봐 버렸어. 다시 안 돌아가고 싶겠죠. 자기 인생에서 그러면은 출근하는데 3 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퇴근하는데 뭐 2-3 시간 걸리겠죠. 그럼 6 시간인데. 24 시간에서 6 시간 4분의 1 이잖아요. 그죠? 그걸 하고 싶을까요? 그죠? 근데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은 뭐 이렇게 뭐 판교 이제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에 이제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제 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인제 살고 있죠. 그 공무원들이 아니신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면 인제 뭐 이렇게 뭐 판교 정도 간다 하면은 뭐 그래 봤자 뭐 1 시간 뭐 이제 차 밀려서 1 시간이죠. 그 차 안 밀리면 되게 금방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완전히 인제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원격 근무를 하면 좋긴 한데 또 이제 원격 근무도 또 단점도 있죠. 외롭고 그죠? 동료들이랑 좀 이렇게 의사소통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는 가끔 하면 좋아요. 가끔 뭐 일 주일에 뭐 한 번 정도는 그냥 원격으로 하자 이러면은 좀 상쾌한 느낌이 들죠. 어우 금요일에 차도 많이 밀리는데 어우 좋아. 그러면 인제 '바짝 마무리하지.' 이랬고 근데 또 너무 인제 원격으로 하면 외롭잖아요. 그죠? 원격으로 이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요런 인제 말씀을 이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포스트가 됐다고 해서 뉴욕의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인제 막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슈카월드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 텅텅 빈 뉴욕의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고민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축하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제가 안 가 봐서 그 뭐 직접 그 뭐 통신원들 파견하셨겠지. 안 가 봐서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에 갔을 때는 이제 5 년도 이제 넘었으니까 뭐 그 상상하기 좀 어렵네요.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포랑 애프터랑 포스트 코로나 데이터를 한데 섞으면 독립 동일분포 가정이 완전히 깨진다는 그런 말씀을 좀 길게 드렸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애석하게도 이거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포는 이제 비포대로인데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비포에서는 금리도 전체적으로 다 저금리였고 미국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여전히 이제 시행하는 중이었잖아요. 코로나 때는 더 양적 완화가 심했고 막 돈을 막 살포했죠. 그죠? 근데 지금 포스트가 되니까 그 살포한 돈을 다 지금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금리 인제 되게 높은 수준이고 미국은 금리를 그렇게 높여도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금리 인하가 안 되고 있고 한국은 인제 동결하긴 했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꾸 인제 올라가고 아직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고 막 금사가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인제 그게 그 인플레이션이 인제 금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기후 변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제 다른 이유로 뭐 물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동안 침공했잖아요. 그래 갖고 막 물류 대란 한번 일어나고 막 곡물 가격 막 흔들리고 뭐 그죠? 그래 갖고 그거 인제 좀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아니고 그죠? 중국하고 대만 싸우고 막 유가 막 요동치고 막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환율 1,400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갔냐는 거예요. 그죠? 그 전쟁이 없던 그 시절 아름다운 이제 시절이잖아요. 이때 막 부동산 가격도 막 폭발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폭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발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돈이 많이 생기는 듯한 어떤 착시를 이제 보이는 그런 시기였는데 코로나 때는 완전 곤두박질치고 포스트 때는 뭐 지금 쥐어짜고 있죠. 그죠? 이런 데이터들을 한데 섞어서 다 예측해낼 수 있는 만능의 모형을 만드는 거는 적어도 데이터 기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은 증거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증거 기반들은 이 우리가 인제 수집한 데이터가 이제 요 정도 그죠? 인데 실제로 인제 그 현실의 데이터가 이렇게 언젠가 될지 모르는 건데 우리가 인제 수집한 것만을 가지고서 인제 모형을 인제 형성하면 예측이 안 맞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증거 기반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점에서 얘가 인제 '이렇게 인제 꺾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상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거를 미리 알 수 있으면 데이터가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뭐 주식이나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해서 성공하는 것도 뭐 이제 막 단타로 막 현산적으로 이제 반응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워렌 버핏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이제 뭐 "지수를 이길 수 없다." 뭐 이거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통찰을 기반으로 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막 요동을 쳐도 우리 그 오바마의 현자는 그냥 이렇게 인제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옳든 그르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십 년간 그게 본인한테는 이제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기인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증거 기반이 아닌 거죠. 그건 이제 통찰 기반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기계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 기반이고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이제 독립동일분포 인제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왜 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인제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제 일치하는 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데 어느 정도 유사해요. 어느 정도 인제 그 유사한 범위 내에서 얘네들이 가둬졌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IID를 가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막 그 되게 크게 튀는 게 있다. 그러면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독립 동일분포 IID를 가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데이터 자체가 이제 부족하거나 어 이상치가 많은 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여튼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이런 얘기는 생각보다 좀 깊이가 있는 얘기였죠. 그래서 왜 이게 어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그 처음에는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같이 인제 살펴봤고요. 191 페이지 인제 하단 인제 펼친 김에 여기를 이제 보면 이제 뭐 퀀타일 트랜스포머랑 이제 파워 트랜스포머 이게 있는데 요거는 인제 지금은 이제 다 다루지 않을게요. 그래서 인제 그 로버스트 스케일러의 민맥스 버전인 거예요. 뭐 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또 필요하니까 새롭게 만들어졌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인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방금 전에 IID라고 하는 것과 되게 이제 밀접한 이제 관련 있는 논의가 3.3.4 절이에요. 198 페이지. 왜냐면 지도학습에서는 시험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같은 변화는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IID 가정이에요. 그 용어를 이제 도입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IID 가정하고 이제 상당히 밀접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논의를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스트 데이터는 그렇게 가정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되고, 만약에 그 테스트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와 이제 심하게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훈련 데이터가 미래의 데이터를 대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었고요. 우리 지금 교재 싱크를 맞추는 중입니다. 3.3.5절에서 지도학습에서 데이터 전처리의 효과는 이미 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예, 전처리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여러 다른 전처리에 의해서 성능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3.3.5절에서는 지금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예시로 드는데, 그 이거 아니더라도 KNN에서부터 벌써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논의를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 조정의 효과는 꽤 크다. 특히나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은 KNN보다 더 민감하거든요. 스케일에. 왜인지는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미리 우리 이제 먼저 논의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에 대한 3.3절의 논의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봤고, 그 논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이제 논의된 주제로 간주하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현재 코드에서 또 한 가지 또 논의해야 될 점이 뭔가 보겠습니다. KNN 논의했고 이제 스케일러가 이제 논의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했지만 교재에 이제 해당 부분은 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상의 드린 대로 이제 6장의 내용이고요. 네, 6장에 이제 416페이지, 419페이지 이런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이제 알고리즘 체인과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여기 이제 서술을 한번 공감해 보겠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표현 형태에 매우 민감한 알고리즘들이 많습니다. 스케일을 조정해야 될 수도 있고, 특성을 이제 그 변환시켜야 될 수도 있고, 그죠? 따라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지도학습 알고리즘 하나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의 처리와 머신러닝 모델이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이고, 우리가 이제 미리 공감을 이제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좀 정리된 형태로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잠시 이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한번 껐다 켜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지금 껐다 켜야 되겠네요. 자꾸 이제 힘들어하니까. 됐네.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과학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계학습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먼저 메모리에 적재되어야 합니다. 메모리에 적재하는 방법은 데이터 유형과 저장된 형식을 따릅니다. 데이터는 크게 표 형식의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로 나뉩니다. 표 형식의 데이터는 CSV와 같은 텍스트 파일, 엑셀,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표 형식의 데이터는 팬더스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읽어올 수 있습니다. 팬더스 라이브러리로 읽어드린 데이터는 팬더스의 자료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됩니다. 이미지 또는 텍스트와 같이 표 형식이 아닌 데이터의 경우는 각 데이터 형식에 특화된 방식을 적용해 읽어드려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의 다른 표현으로 인코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읽어드린 데이터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트플라립 라이브러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편이고 그 밖에도 여러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이나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은 경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작업에 소요되는 노력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기계학습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는 시각화가 유용합니다. 메모리로 읽어온 데이터는 기계학습이 수행되기 전 가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의 데이터와 다르게 변환하는 작업은 전처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처리는 한 단계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전처리가 완료되어 기계학습에 적용할 때는 대체로 numpy 라이브러리의 ND-어레이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추출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계학습과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입력 데이터를 ND-어레이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기계학습의 대상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숫자로 표현된 텐서입니다. 그래서 ND-어레이로 표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데이터가 준비되면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에 따라 기계학습과 딥러닝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표 형식의 데이터는 주로 기계학습을 적용하고 표 형식이 아닌 데이터는 딥러닝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미리 정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활동을 이제 한눈에 이제 표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인제 관점에서도 좀 이제 평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팬다스가 인제 어느 시점에서 도움이 되는가, 넘파이는 어디에서 도움이 되고, 우리 인제 모형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형성하는 이제 모형들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가, 그리고 인제 어떤 라이브러리와 인제 연관이 있는가 한눈에 좀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런 그 일련의 전처리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체를 하나의 그 파이프로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바람직하고 권장되는 이제 방법이죠. 왜냐면 이 어떤 알고리즘이 그 성능을 발휘한다고 해도 전처리가 동일하지 않으면 훈련 시점의 성능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6 장에서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에서 논의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공감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요 우리가 이제 한 내용이죠. 이제 캔서 데이터고 지금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제 계속 사용하는데, 이제 이 얘가 좀 극적으로 성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케일링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제시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알고리즘 파이프를 적용을 안 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번잡스럽게 이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제 직접 다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X 트레인이 변환이 돼서 X 트레인 스케일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변수 관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순서도 틀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원래 이제 파이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얘를 그
나중에 그 튜닝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수행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이제 튜닝할 때 이제 필요한 요 레이블들을 형성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이 객체의 그 명칭을 우리가 원하는 문자로 설정하고 실제 인제 객체를 여기 이제 한정을 해 주고 요런 식의 인제 튜플 형식으로 객체와 임의의 이름을 인제 해서 이게 하나의 항목이 돼야 돼요, 파이프의 하나의 항목.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만드는 수 있는데 이게 좀 귀찮아요. 인제 그 많이 인제 뭔가를 작성해야 되고 뭐 레이블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고 이게 인제 원래는 이렇게 인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좀 귀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음 지금 우리는 그 426 페이지 6.4.1 절에서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인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요게 인제 원래 방식이에요.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인제 레이블과 객체, 레이블과 객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크 파이프라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쓰면 그냥 객체만 나열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long이랑 short이라고 그 서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할 때나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인제 할 수 있는 거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언제 필요하게 되는가는 아직 맥락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인제 생각하신다면 아직 그런 맥락이 없어서 인제 그런 거고 그런 맥락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크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이제 드렸고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제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PCA라는 알고리즘 아직 우리는 적용 안 했고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다시 한번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 인제 임의의 방식으로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두 번을 하든 무슨 순서로 하든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 어떤 걸 원하든 그냥 객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 그 일련의 공정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일련의 공정을 파이프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6 장의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이제 지니는가는 이미 이제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인제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그 요 각각의 그 구성 요소에 접근을 해서 걔 하나만 살짝씩 수정하면서 봐야 될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인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계 속성에 인제 접근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제 그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은 그리 인제 여기서 지금 우리 KNN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했는데 성능이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좋게 나왔죠. 근데 요 neighbors가 5인 경우에 그렇다는 건데 이게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증가시키거나 이제 감소시키면서 성능을 이제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사실 몇 개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수동으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포문을 돌려 가지고 이 속성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성능 자체의 이제 차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인제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인제 그 이웃의 개수를 K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 레인지를 인제 1 부터 그죠? 뭐 10 까지 요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인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서는 인제 파이프를 요 여기서 형성을 해 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하면은
이 로버츠 스케일러랑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파이프를 이제 위에서 형성한 것을 이제 하는 게 좀 번잡스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한다면, 그 요 파이프에서 네임드 이제 스텝을 통해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설정하고, 그 N 네이버스를 이제 접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정하는 게 이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웃의 수에 따른 K 값이 이제 얼만가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그죠? 이거는 이제 조금 일부러 번잡스러운 거예요. 이거보다는 아까 그 그냥 파이프를 더 형성하는 게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 내부에 있는 그런 그 이 파이프 안에 숨어 있는 일부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이렇게 좀 해봤어요.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볼까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잘 접근이 돼서 이제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파이프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처음에 그냥 기본값으로 이제 박았지만 요 전처리 전에는 그냥 기본값만 사용한 거고요. 전처리는 로버트 스케일러를 그 매번 다시 진행할 필요는 이제 없죠. 그죠? 이 객체를 이제 매번 다시 생성할 필요는 없고, 사실 그 비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서 그 파이프 안에 숨어 있는 KNN에 우리가 얘한테만 딱 접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에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 이 KNN 객체만 이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KNN을 이제 설정할 때 neighbors를 이렇게 주면은 neighbors라고 하는 이제 속성이 이제 설정이 되도록 이제 구현이 되어 있을 거고, 근데 이게 그 사후에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웃의 수를 이제 1부터 10까지 변경을 이제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보시면 K가 1일 때는 무조건 100점을 보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K가 1인 것으로 설정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K가 이제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훈련과 시험 결과에 이제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시험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값이 공교롭게도 그 기본 값이었어요. 그죠? 97, 97. 그러니까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이게 공교롭게도 베스트였거든요. 근데 이 베스트를 기본값이 항상 보장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보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스케일링 기법이나 그러니까 전처리 기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또 K 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K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 그 테스트 점수가 이제 동일하죠. 동일하고 K 2번하고도 이제 동일하고 1번하고도 이제 동일하네요. 그죠? 근데 왜 이걸 베스트라고 하는 거냐? 베스트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훈련 데이터와 차이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훈련 데이터와 차이가 안 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데이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그게 그 애써서 설명드린 IID 가정이 많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 시점의 성능하고 시험 시점의 성능이 이제 유사하면서도 가급적 높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테스트 점수가 설령 여러 개가 이제 나왔다고 해도 지금처럼 동일한 점수가, 그중에서 격차가 이제 제일 적은 것이 그다음으로 고려될 만한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험에서는 이제 K5번이 가장 이제 좋은 점수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 오전에
KNN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KNN 얘기는 어제 끝났죠. 어제 끝났고 인제 지금 전처리하고 알고리즘 뭐 체인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모형을 이제 평가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네임드 스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교재랑 이제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427 페이지에서 단계 속성에 접근하기의 내용이고요. 여기 인제 named steps라고 하는 이런 이제 API가 인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인제 어떤 특정한 named step, 여기 이 교재에서는 이제 PCA를 이제 가정했고 우리는 KNN을 가정했지만 뭐 사용 방법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왜 접근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제가 인제 추가적으로 좀 맥락을 전달 드렸습니다. 이거를 "굳이 왜 접근하는데?" 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걔 하나의 특정한 속성만 바꾸고 싶거나 그 속성만 접근하고 싶을 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관찰을 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그런 목적에서 얘를 이제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 네임드 스텝에서 이 문자열로 그 형성을 했는데 이 문자열은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파이프를 그냥 이제 출력을 해 보시면 K-네이버스 인제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인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냥 네임드 스텝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접근을 해 보시면 여기에 나와요.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요 명칭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뭐 별거 없죠. 그냥 소문자로 다 그 원래 객체의 명칭을 소문자로 그냥 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인제 이 명칭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원래 메이크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그 원래 인제 원칙적으로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거기서 인제 원하시는 명칭을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요 네임드 스텝스에서 인제 이거 사전이니까 뭐 키즈 이렇게 이제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나오고요. 근데 인제 그냥 네임드 스텝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은 '아 요 명칭이구만.' 해서 인제 거기다가 이제 써서 접근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의 이제 내용들 이제 살펴봤고, 그 요 6.4.3 절에 보시면 "파이프라인의 주된 목적은 그리드 서치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영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그냥 1 년의 전처리가 들어가면 다 인제 파이프라인을 형성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럼 그리드 서치는 뭐야? 요 얘기도 해야죠. 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야기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험이 그리드 서치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3 장에서 3.3 절의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을 얘기했고, 4 장은 아직 맥락이 없어서 논의를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곧 그 맥락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3-4 장의 내용이 들어가면 6 장의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을 빨리 도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제 이 3, 4, 5, 6 장의 내용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2 장의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의 성능에 대한 고민 때문이죠. 얘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얘 혼자서 하면 좀 모자른 거지. 그러니까 잠재 성능에 인제 미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제 우리가 이때까지 논의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전처리만 한다고 해서 이게 최고 수준인가를 알 수는 없고, 이런 설정들이 있으면 그런 설정의 범위를 탐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설정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략해 가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5.2 절의 그리드 서치라고 부릅니다. 지금 코드는 적은데 이 코드에 기계학습의 모든 절차가 총동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성능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성능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353 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5.2 절에 이제 그리드 서치 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그 영어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여기 이제 써 있는데, 왜냐면 그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이 그리드라고 하면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드 아니면 그리디. 그죠? 요거는 이제 그 탐욕스러운 뭐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약간 그 알고리즘 중에서 막 뭔가를 막 다 소진하는 방식으로 살펴보는 그런 거를 이제 그리디라고도 이제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여기서는 그리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이제 격자죠, 격자. 그러면 이제 이 격자가 이제 왜 생기느냐 라고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교재 이제 예시를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아직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알고리즘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제 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이든지 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포트 벡터 머신에 그 C라고 하는 설정이 있고 감마라고 하는 설정, 이 두 가지 설정에 민감합니다. 근데 이 값들이 어떤 값들을 설정을 해야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좋을지 미리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상할 수 있으면 본인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거죠. 그죠? 예상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 실험을 통해서 '아 이 값이 결론적으로 좋구나.' 그리고 혹시 이제 원하신다면 사후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 나는 틀리는 게 기분 나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값이 좋은지를 내가 알아내야 되겠어.' 쓸데없는 짓이죠. 그죠? 그게 알고리즘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알고리즘이 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러면 이제 실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요 한쪽은 이제 감마의 값들이 에 대한 변화를 주고, 이쪽 방향은 이제 C에 대한 변화를 줘 가지고 여기서 인제 이런 설정으로 인해서 그 베스트 조합의 점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어딘가에 베스트 조합이 있겠죠. 그 어딘가에 베스트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런 실험을 하려면 이제 C의 값을 우리가 임의의 범위로 규정을 해 가지고 요렇게 인제 만들어 줘야 되고, 감마도 인제 임의의 범위로 이렇게 그 간격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간격을 언제 어떻게 왜 설정하는가는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런 표가 그야말로 그 격자가 되는 거죠. 그리드. 그래서 이런 그 격자형에서 제일 좋은 선택을 찾는다. 그리드 서치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KNN에서는 지금 어 하나의 이웃수 하나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제 격자가 안 생겼지만, 그래도 그 일정한 간격으로 성능들을 다 뽑아 보고 여기에서 인제 베스트를 찾는 활동으로서는 우리도 인제 그리드 서치에 준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냥 이 테이블이 아니고 열 하나가 있는 거죠. K라고 하는 이제 열이 딱 하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능 지표들이 이제 수집이 된 거고 그중에 어딘가 베스트가 있는 거죠. 이런 활동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의 가치를 이제 살펴보고 있죠. 우리의 실험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리드 설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까 5.2절에 이제 간단한 그리드 설치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한 활동입니다. 변수를 적당한 범위를 설정해서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KNN이니까 KNN의 이웃의 수는 소수점이 없죠. 그리고 이제 무조건 1 이상의 정수값이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몬이 이제 2개가 들어갔는데 왜냐면 이제 변수가 2개니까. 근데 우리는 변수가 하나니까 포몬이 하나인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리드 설치는 그리드 설치인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도 현재 한 활동이 그리드 설치다. 이런 점을 우리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3일차 이제 초반 정도 되면 우리가 알고리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2장의 지도학습 알고리즘 얘네들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특성 공학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이건 아직 안 봤고 그리고 설정이 있다면 K 같은 설정이 있다면 그리드 설치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처리가 들어가면 6장의 파이프라인을 빨리 구성하는 게 생산성 측면에서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을 점은 무엇이냐면 요 7장의 내용입니다.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는 요거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기서 논의하는 주제들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대에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제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텍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다시 이제 이런 20세기적인 방법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20세기적인 방법론들은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7장의 내용을 보는 게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는 비정형성이 굉장히 제일 강한 편이에요. 영상, 텍스트, 표 이렇게 세 가지를 봤을 때 텍스트 데이터의 비정형성이 저는 제일 강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때까지 영상에 대해서 딥러닝이 성공적으로 해온 게 2010년 이후인데 텍스트는 플러스 10년이 더 걸렸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가장 난이도가 그중에서 높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서야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현재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다루기에는 비정형성이 굉장히 이제 커서 뭐 전처리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고 또 신경망 기반이 아니면 고급 신경망 기반이 아니면 이거를 다루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제 딥러닝 과정에서 딥러닝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어, 다루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금융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다뤄야 되는가? 뭐 고객의 뭐 의견이나 아니면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뭐 그러니까 뉴스 기사죠. 그러니까 텍스트 형식의 이제 뉴스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있다. 아니면 조직에서 이제 아주 두꺼운 매뉴얼 같은 게 있는데 그 매뉴얼을 항상 숙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필요할 때 이제 참조하시는데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가 인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실 텐데 표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또 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제 각각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7 장의 텍스트 데이터는 다루지 않지만 우리는 벌써 6 장까지를 이제 넘나들면서 가치를 이제 살펴보는 중입니다. 오케이?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점하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